네, 이렇게 웨이브 멀티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배포를 했죠. 하나는 다이나믹 앱 웹으로 해갖고 배포를 했고, 하나는 스태틱 해갖고 이렇게 배포를 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띄워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소스를 보면 이렇게 스태틱 부분이 이렇게 루트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원래 앱스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뺐습니다. 네, 컨테스트 루트 패스 부분을 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멀티 프로젝트를 구성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걸 해볼 건데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대충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진 거죠.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소스 코드를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눠서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소스 코드 저장소라는 건데, 최근에는 소스 코드 저장소는 전부 다 웬만하면 기트를 씁니다. 그렇죠? 기트를 쓰기 때문에 기트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또 한 번의 긴 여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한번 다뤄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뤄야 될 주제이기도 하죠. 기트를 그냥 기트 사용 방법만 다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트 저장소를 한번 설치도 해보고 할 거고요. 기트를 그냥 명령어만 잘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기트 저장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깃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풀 리퀘스트를 받고 그거를 머지 승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브랜치 정책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기트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소스 기트 컴플릿이라든지 충돌, 머지 충돌 나는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보통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기트 사용법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클립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클립스에는 기트 저장소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장소가 내장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기트 저장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미. 이 플러그인이 저장이 플러그인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요거를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다 뭐라 그럽니까? 다 일단 뭐 플랫폼부터가 이제 다 맥 화면으로 다 나오죠. 저는 그래서 그냥 윈도우즈 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프로젝트 투입돼서 가보면, 프리랜서 입장에서 투입돼서 가보면 맥을 쓸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맥을 쓴다라고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거냐? 맥을 웬만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한 230만 원 이상을 줘야지만이, 맥북으로 해야지만 약간 좀 쓸만하다 싶은 게 되기 때문에 꽤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냥 윈도우즈 그냥 쓰세요. 윈도우즈 한 100만 원 내외 120만 원짜리 정도만 사도 윈도우즈 노트북 사면 뭐 OS도 깔려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굳이 꼭 맥을 써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있죠. 하여간에 지금 다 보면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다 맥을 쓰는 거, 다 명령어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클립스에 이미 기트 관련된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저장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스코드 저장소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기트 관련된 팝업 메뉴가 안 나오죠. 근데 이거 저장소에 올려놓고 이제 클론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트 관련된 이 팝업 메뉴들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웬만하면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명령어 치는 거를 웬만한 거는 다 이클립스에서도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긴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기트 저장소를 설치를 할 겁니다. 프로젝트에 딱 가면
기트허브 쓰면 좋죠. 기트허브 얼마나 좋습니까? 기트허브 쓰면 되는데, 뭐 보안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기트허브를 잘 쓰는 곳이 많이 없어요. 다 그냥 자체적으로 다 구축해서 씁니다. 아니면 다 돈 주고 사서 쓰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요새는 뭐가 있냐면 돈 주고 샀다 하면 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지라, 그다음에 비트버킷, 연동이라고 그냥 나오죠 이렇게. 그치, 연동 이런 거 나오는데 지라 앤 비트버킷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예요.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인데 이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데브옵스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라는 이슈트리커, 비트버킷은 기트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있죠? 하나 유명한 거. 뭐가 있습니까? 위키, 컴플런스, 컴플런스라는 것도 있고요. 컴플런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라, 컴플런스, 비트버킷, 아틀라시안 오픈 데브옵스 이즈 빌트 어라운드 지라, 컴플런스, 비트버킷. 이 세 가지를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약간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가보면 이 아틀라시안 툴을 많이 써요. 지라, 비트버킷, 컴플런스. 특히 지라와 비트버킷은 여기 보면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죠. 통합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합이 됩니다. 연동, 통합 이런 얘기인데 많이 나오죠. 연동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슈트리커 걸음마 떼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많이 써요. 많이. 정말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약간 좀 오픈소스에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비싸거든요. 얘네들이 비싸요. 이게 싼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약간 좀 금전적으로 약간 좀 금전 압박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엔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걸 합니다. 어떤 걸 쓰냐면 긴랩이라고 있어요. 긴랩. 네, 긴랩이라고 있죠. 긴랩 DevOps Platform, the most comprehensive AI-powered DevSecOps 이렇게 되어 있죠. 요새는 AI가 유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AI를 붙이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AI 파워드라는 거를 이 문구가 없었는데 이거 언제 갖다 붙여놨는지 너도 나도 다 AI를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인 모양입니다. 그런 세상이 됐죠, 사실. 됐고요. 그래서 긴랩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씁니다. 긴랩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얘네들도 이제 그 판매하는 게 있어요. 판매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커뮤니티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클라우드 형태로 설치는 할 필요 없고 그게 회원 가입을 해서 일정량의 이제 그 금액을 지불하면 클라우드로 얘네들이 제공을 해줘요. 도메인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면서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긴랩도 좀 규모가 커서 얘네들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긴랩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꽤 큽니다. 굉장히 좀 규모가 커요. 얘네들도. 그래서 기트허브, 긴랩, 그리고 아틀라시안에 있는 비트버킷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시장의 한 3등분 이렇게 각각 3분의 1씩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쓸 거는 이거예요. 긴랩. 긴랩을 써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번 관리를 해볼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커뮤니티 버전 쓰면 됩니다. 그냥 커뮤니티 버전 써도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웬만한 건. 엔터프라이즈 버전 가면 굉장히 비싸져요. 얘네들도. 싼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바이 긴랩 프리미엄 이렇게 돼 있는데 $29 한 사람당 한 달에 $29 이렇게 돼 있죠. 사람당 돼 있죠. per user month 이렇게 돼 있으니까
build annuall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이것도 약간 좀 하게 되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죠. Advanced CI/CD 뭐 이런 것도 있고 Budget Request with Approval Rules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셀프 매니드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깃넷닷컴 있죠. 근데 셀프 매니드, 디디케이트 이렇게 있는데 셀프 매니드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셀프 매니드도 제공을 하니까 프리미엄도 다운받고 이제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면 이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지는 않아요. 얘도 약간 좀 그래도 아틀라시안보다는 뭐 쌀 수는 있겠죠. 비싸지는 않은데 그것만큼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셀프 매니드 깃랩 해갖고 요거를 설치를 해서 한번 해봐야겠죠. 공식적으로 리눅스 패키지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분투 데비안, 알마리눅스, CentOS 7, 여기 보면 Red Hat Enterprise Linux, Oracle Scientific 이렇게 되어 있죠. CentOS 대변되긴 하지만 이건 그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Red Hat 계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리눅스 2, 아마존 리눅스 2023, 라즈베리 파이 OS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쿠버네티스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죠? 클라우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도커를 할 수도 있고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프리비스도 제공을 하네요. 아치 리눅스, 퓨펫 모듈, 퓨펫이 이게 앤서블과 같은 툴입니다. 오토메이션 툴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고, 깃랩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KVM 이미지를 제공을 하네요. 오픈 네블라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느 오피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마켓플레이스로 가는 걸로 봐서는 판매하는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KVM 이미지다 그럼 다운받아서 그냥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인스톨 해갖고 그냥 하면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오피셜 리눅스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건데,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리눅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그래서 프로파일 가면 이렇게 빌드 서버, 타겟 서버가 있고 Git 서버라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접속이 되죠. 그죠? 접속이 되고 있고, 얘는 어떤 서버냐? 얘는 공식적으로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버입니다. 유로 버전이죠. 공식적인 RHEL. 근데 이제 개인 디벨로퍼 개발자인 경우에는 이거를 16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M 포함해 갖고. 그래서 developer.redhat.com 회원가입 하시고요. 거기 들어가면 레딧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디벨로퍼에게 일정의 라이센스, 무료 라이센스를 발급해 갖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Red Hat Enterprise Linux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개발자로 가입을 해서 설치를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KVM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4기가를 할당을 했습니다. 깃랩이 약간 좀 무거워요. 약간 좀 무거운 감이 있어서 4기가도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메모리를. 그리고 CPU는 쿼드코어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RHEL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레드 계열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봐야겠죠. 하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SSH 돼 있고, 이게 뭐 퍼머넌트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스트픽스도 뭐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포스트픽스 왜 설치합니까? 뭐 이상하네.
음, 일단 설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수도로 해서 이제 루트로 들어가야겠죠. 패키지 설치나 이런 것들은 다 루트 퍼미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넘어가는 걸로 하죠. 일치하는 항목이 없어 그러면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포스트픽스 설치를 하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없는 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버튼 클릭하면 이제 카피가 되는 거니까. 네, 페이스트 하고요. 아, 그거네요. 이거 잘못됐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랩 2로 가고 있죠? 이거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긴랩 2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긴랩 2로 되어 있죠. 아, 2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2 설치로 되어 있네요. 긴랩 2. 그러면, 네, 긴랩 C라고 있습니다. 네, 긴랩 C. 되어 있고, 여기 패키지가 되어 있죠? 네, 요런 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보니까. RPM이 있죠, RPM이. 그죠? RPM으로 그냥 설치도 돼요. RPM으로 그냥 설치해도 되는데, 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일단 요거를 한번 제거를 해야겠습니다. 저장소가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그쵸? 저장하는 거 마땅히 뭐, 지우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네, 여기 git 이런 게 있어요. 요거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사라졌죠. C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E 설치하면 큰일 납니다. E 설치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서 이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EL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OL이 있죠. 근데 똑같아요. 이거는 사실 똑같은데 구분을 해놨네요. 얘네들이. 그쵸. OL은 오라클 리눅스, EL은 아마 EL이 뭐의 약자일까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다른 건데 보면 이제 이렇게 우분투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고 아마존 리스트도 있고 돼 있어서 이해를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게 지금 아닙니다. 용량이 10 몇 메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 나왔네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리파지토리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찾던 게 C이기 때문에 네, C로 이렇게 저장소가 추가가 됐죠. 이제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저장소 셋업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안내문이 뭐가 없을까요? 네, 없네요. 그러면 설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하느냐. 여기 나왔네요. 여기도 안내가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카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도 명령을 빼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우존성 걸린 거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줘요. 예, 펄 관련된 이런 우존성 패키지에 쫙 깔리는데 이거 git에 걸려 있는 git 명령어에 아마 우존성이 걸려 있는 걸 거예요. 설치하다 보면 이제 git이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y 해주고요. git랩이나 아니면 git에 이제 우존성이 걸려 있는 거겠죠. git도 펄 우존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펄 이런 패키지가 이제 대량으로 깔려요, 같이. 그리고 git랩 자체도 용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용량이 막 기가급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용량이 얼마죠? 용량이 사이즈가 여기 있네. 패키지 사이즈가 그러네요. 패키지 사이즈가 1기가고 설치가 되면 2.67GB를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큰 거예요. 얘들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Y 해주고요. 자,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가 다 됐고요. 자동으로 기동이 됐느냐 보면 자동으로 기동이 안 됐네요.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git랩도 없고 git도 없고 이게 없나요? 이게 없네요. 근데 이제 시스템 D 파일이 없으면 git랩은 뭘 제공하느냐 하면요. 네, 이런 명령어를 제공을 합니다. gitnet-ctl이라는 명령어를 제공을 해요. 네, 이걸 제공을 하는데 이거 스타트를 하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스타트가 안 됐네요. 한번 해볼게요. 네, 스타트가 있는데 안 되고 있죠. 스테이터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네, 아무것도 안 올라올까요? 다시 설치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돼 있고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작이 되는데 패스워드가 랜덤리스하게 여기에 설치가 된다. 별로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 시작이 돼야 뭐가 될 텐데 왜 안 될까요? 네.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긱랩이 이 CE 버전은 이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external URL이 있는데 긱랩이 이제 접속하기 위한 URI겠죠. URI가 example.com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P가 있는데 IP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0 포트로 해서 IP로 하는 걸로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수정을 한 다음에 리컨피그레이션 설정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거나 external URL이 이렇게 IP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서 네, 리컨피그 한번 해주고요. 네, 뭔가 막 되고 있긴 하네요. 네. 그냥 스타트를 해주면 안 된다. C 같은 경우에는. 네, 리컨피그레이션 해서 끝났네요. 여기 보니까 default admin account has been configured with following detail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자의 아이디는 루트로 되어 있고 패스워드는 you didn't 여기에 출력되지 않는다. 대신에 패스워드 stores to ECT 긱랩 initial root 패스워드로 저장을 해놨다. 24시간 이후에 실행된 리컴필레이션 처음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클린업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고. 네, 시작이 됐네요. 리컨피그레이션과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떠요, 실제로. 패키지가 다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굉장히 많죠, 이런 게.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엑스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포스트 SQL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패스워드는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외부 접속 URL에 요거라 그랬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점이 이게 왜 빠졌죠, 이게? 점점이 빠졌네요. 네, 80이 열려 있는데 왜 안 될까요? 한번 파이어월을 한번 정지를 시켜 볼게요. 타임아웃이 자꾸 나는데 파이어월 때문이네요. 네, 파이어월 때문인데 이거 스타트를 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요게 필요해요. 이분 블로그 보면
네, 잘 되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필요한 거죠. (80이) 기본으로 안 열려 있는지, 네, 석세스 됐죠. 이렇게 하면, 네,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되지 않네요. 네, 네, 재시작하니까 적용이 됐네요. 네. 그리고 패스워드가 이거라 그랬죠. 이거고 로또 하게 되면 네, 들어갔습니다. 이게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이고요. 여기서 아마 프레퍼런스 어카운트 로또가 됐고, 네, 패스워드가 여기 있죠. 네, 패스워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변경이 됐고요. 네, 이제 로그인이 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워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깃랩 설치가 된 겁니다. 체크 your sign up restrictio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sign up, 이게 로그아웃을 하면 회원가입이죠. 회원가입을 제한할 건지 체크를 해라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다 이제 여기 돼 있죠. your 깃랩 인스턴스는 누구나 다 계정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허락되어 있다. 보안적으로 위험이 된다. 퍼블릭 페이싱,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다가 깃랩을 실행할 경우에 누구나 다 들어와서 사인업해서 들어와서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디액티베이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하면 되겠죠. 사인업 ena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y user that visit 여기 와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생성 못하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고, 네, 이걸로도 되겠죠. 디액티베이션을 해줬는데, 세이브 체인지? 네, 네, 세이브 체인지 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메인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 왼쪽에 나온 거는 그냥 일반적인 메뉴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메뉴로 나오고요. 권한에 따라서 안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어드민, 그러니까 요 깃랩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패널은 왼쪽 아래 보면 어드민 에어리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전체적인 깃랩에 대해서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통계치도 볼 수도 있고, 프로젝트는 몇 개가 있으며 사용자는 누구, 그룹은 어떻게, 타픽은 어떻게, CI/CD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러너 잡 이런 거, 모니터링, 아날리시스, 시스템 훅,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설정, 어카운트 리미트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일런트 모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지라 앱 이것도 있고, 슬랩 앱 이런 것들도 있고,
연동이 되는 거죠, 사실. 그죠? 연동이 되는 것들인데, 저장소 관련된 것도 있고요. 미러링을 할 건지, 디폴트 브랜치는 뭘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긴넷도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하나하나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거는 저장소를 하나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임포트도 할 수도 있고, 템플릿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프리파퓰러리티 위드 네서서리 이렇게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블랭크 프로젝트를 많이 씁니다. 블랭크 프로젝트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유저가 또 없고, 그룹도 없고,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룹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그룹을 스프링 5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뭐 프라이빗이냐 인터넷이냐 퍼블릭이냐 이건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장소를 이제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고요. 롤을 이제 뭘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뭐 이렇게로 해야겠죠. 그다음에 뭐 팀 혹은 나 이렇게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퍼스널라이즈 유어 긴드 익스피리언스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조사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이건 설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You will use this to help surface the right pictures and information to you. 이런 건데 이게 설문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아무거나 또 상관은 없다. 그래서 store my code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됐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한번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룹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스프링 5 MVC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그룹이 원래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프라이빗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가 그냥 놓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SS 키가 있어야지만이 SSH를 통해서 이렇게 뭐 풀이나 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쓰지 않을 거니까 상관없고요. DevOps 파이프라인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팅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오토 DevOps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하게 되면 긴넷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오토 DevOps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이 작동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디폴트를 이렇게 해제를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오토 빌딩, 테스팅, and deploying your a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일단은 해제를 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할 건 아니에요. 얘는 소스코드 저장소로만 쓸 거라서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그냥 막아 놓은 거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미 파일을 만들었죠. 리드미 파일은 어떻게 하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안내문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좋죠. 이렇게 안내문이 있으면, 그죠? 안내문이 있으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긴랩 서버 설치, 그 설정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된 건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사용자를 추가를 안 했어요. 사용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로컬 해주고, 유저네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임과 유저네임은 뭔가요? 다른가?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링크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메일로 간다고요? 메일로 갈 필요가 있나? 메일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사용자 생성을 했고요. 여기 보면 메일로 간다 그러는데 버리피케이션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 그냥 만들어도 돼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럼 로그아웃 됐다가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V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뉴 셋업 나오죠. 그래서 네, 패스워드 변경이 됐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로그인이 됐죠. 근데 얘가 이제 속해 있는 그룹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안 나오죠. 왜냐면 그룹도 프라이빗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이거를 또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고요. 들어가서 네, 네,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군요. 어디서 하느냐? 네, 그룹 들어가고요. 네, 그룹이죠. 네, 위에 인바이트 멤버가 있네요. 인바이트 멤버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면 네, 여기 그룹 멤버가 있죠. 여기서 매니징에 멤버스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이트 멤버 해주고 요거를 게스트로 할 거냐, 메인터러스로 할 거냐, 디벨로퍼로 할 거냐 이게 되는데 디벨로퍼로 일단 해줄게요. 그리고 익스퍼레이션 데이트는 지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네, 이렇게 빨리 됩니다, 원래. 원래 빨리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네요. 뭔가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에 포함이 됐죠. 포함이 됐고, 로그아웃을 다시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 사용자가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에 그룹에 속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도 생성이 됐습니다. 이 사용자를 가지고 기트에서 이제 다 로그인도 하고, 푸시도 하고, 커밋도 날리고, 풀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깃랩 서버 세팅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 이제 제가 써야죠.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겁니까?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초기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git 명령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무리 이클립스가 뭐 기능을 많이 제공한다 하더라도 커맨드 라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윈도우즈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보면은 GUI로 되어 있네요. 클라이언트 말고요. git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요겁니다. 요거 윈도우즈용을 설치하시면 돼요. 다운받아서 그래서 64비트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해도 되고 포터블로 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인스톨레이션으로 그냥 설치를 해버릴 겁니다. 네, 넥스트 하고요. 뭐 있습니까? 그냥 넥스트 하면 되지. 그죠? 어렵진 않습니다. 네, 이제 볼 필요는 없고. 네, 이거 깔게 되면 되게 좋아요. 이게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 내에서도 리눅스 명령을 약간 쓸 수가 있어요. git 배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find 명령을 하든지 diff 명령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리눅스 명령어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vit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git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git를 쓸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쓸 준비가 된 거고요. 어렵진 않죠, 그렇죠? 설치까지 다 해봤어요. 기능이 정말 많아서 깃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진짜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잖아요. 쓸 것만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기트 저장소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사용자 추가해 갖고 이제 해주면 되거든요. 해주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소스 코드를 이제 여기 집어넣고 여러 사용자를 몇 명 사용자를 또 만든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기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